베트남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한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다. 최근 베트남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커지며 한국 기업에 대해 나가라는 여론이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인들의 혐오는 점점 선을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왔으며 머지않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화들이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근거 없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베트남에 퍼지고 있죠.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성장에 기고만장해진 베트남인들은 한국은 별거 아니라며 어디 동남아의 맹주인 베트남에게 까부냐며 북한에게 한국을 좀 제대로 교육시키라는 등의 선 넘는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류의 혐한 글이 넘치며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면 한국은 지옥이고 베트남은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베트남인들이 우습게 보고 있는 한국이 없으면 베트남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일반 베트남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회계법인 그룹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와 베트남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빠지게 되면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며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베트남 전역을 발칵 뒤집어 버렸는데요. 현재의 베트남의 경제 구조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순간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 넘은 베트남의 배신에 한국이 베트남을 손절해버리자 충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한국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베트남의 경제는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세계 최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때는 우호적이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베트남이었지만 한국의 호의를 배신과 통수로 갚은 베트남을 본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베트남을 떠나기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의 경제에 대해 딜로이트에서 나온 충격적인 전망에 베트남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2021년 기준 세계 회계부문 1순위를 차지한 전 세계 최대 회계부문 컨설팅 그룹입니다. 전 세계 150개 국가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딜로이트의 회계 자문을 받고 있으며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대략 80% 이상의 기업들이 딜로이트의 회계 자문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만큼 정확한 분석으로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자문을 구하는 딜로이트는 매 분기별로 경제 동향에 관련된 주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많은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이 회사의 경영 전략을 세우거나 수정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딜로이트의 보고서는 앞으로의 20년 미래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2040년경에는 전 세계 글로벌 순위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를 예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베트남은 매년 글로벌 경제 순위가 상승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요. 딜로이트의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경제는 2040년까지 연 4% 정도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GDP 성장 수치라고 설명하며 이대로 간다면 2040년경 베트남은 세계 22번째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의 잠재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 것이죠. 보고서는 베트남에 있어 한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쓰며 베트남의 경제가 이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이 거위에 배를 가른다면 장미빛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국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 베트남의 GDP는 불과 $900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랭킹 162권대의 말 그대로 후진국이었죠.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GDP는 $2,715에 육박합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6에서 7%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금은 충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는데요. 베트남의 이 같은 성장은 전부 한국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중에서도 삼성은 베트남의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휴대폰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은 말 그대로 대박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예시로 베트남 박린성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두리 시골의 도시에 불과했던 박린성에 삼성이 박린 공장을 지으면서 박린성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삼성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대우에 많은 돈을 벌었으며 삼성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 지역은 매우 활기찬 도시가 되었죠.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국에 열광을 하며 고마워하던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며 돌변했습니다. 배가 불렀는지 지난 날을 까맣게 잊어버린 베트남은 한국 따위는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며 자만을 하기 이르렀죠. 근거 없는 자만심과 은혜를 잊은 베트남인들은 돌변하여 혐한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인들에게 승차 거부와 욕설, 식당에서 내쫓기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박항서 감독에게도 뒤통수를 쳐버렸죠. 한국 기업들에게 강압적으로 나오며 삥을 뜯으려는 행동은 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이 고도 성장하는 베트남의 빨대를 꼽고 있다며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들을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인 삼성이 베트남에 기생하고 있다며 쫓아내자는 말까지 나왔죠. 베트남의 이 같은 배신에 삼성을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며 베트남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결국 딜로이트가 경고한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에 대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의존도를 바탕으로 이례적인 경제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빠지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인들이 큰소리치며 자랑하는 2,715달러의 GDP 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이는 대략 679달러 정도 되는데 베트남의 GDP 2,715달러 중 삼성의 기여도인 679달러를 제외하면 2,036달러로 깎이게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삼성만 있는 게 아니죠. LG, 포스코, 효성 등 베트남에 투자한 다른 한국 기업들의 GDP 기여도는 217달러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GDP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빼면 베트남의 GDP는 1,819달러로 푹 떨어지게 됩니다. 옆 나라인 라오스보다 가난해지며 심지어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의 1,990달러보다 못한 말 그대로 거지국가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지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이미 한국이 떠나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이미 떠난 배는 잡을 수가 없고 베트남의 경제 몰락은 현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장밋빛 미래는 베트남의 배신으로 차지할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IMF조차 베트남의 경제가 위험하다며 경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베트남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장점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 베트남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베트남은 그야말로 성장 동력을 잃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게 있어선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은 베트남을 대체할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자신들의 나라의 공장을 세워달라고 러브콜을 하고 있죠. 실제로 삼성은 베트남의 공장을 빼서 다른 나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럽연합의 일원인 헝가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 한국은 헝가리 투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헝가리에 뜨겁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매체들도 한국 덕분에 경제가 30%나 증가했다며 한국 덕분에 헝가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베트남과 같은 공산권 국가였으나 이제는 당당히 유럽의 일원인 헝가리 같은 제대로 된 나라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자며 이렇게까지 러브콜을 보내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다시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의 배신으로 한국이 떠나자 헝가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베트남은 몰락하게 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놓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뢰를 배신한 베트남에게 더 이상 장밋빛의 미래는 없으며 한국이 떠난 자리에는 몰락하고 있는 베트남의 미래밖에 남지 않게 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